달은 유프라테스의 검은 물결 위에 길게 부서져 있었다. 성벽의 그림자는 늑대의 등허리처럼 솟아 있었고 바빌론의 동문과 북문에서 번갈아 울리던 파수의 신호는 점점 불안한 간격을 띠기 시작했다. 향과 기름, 구운 곡물의 냄새가 남아있는 시장 골목은 일찍 닫혔고 대로를 따라 세워진 신상, 션샹, 들의 번쩍이는 금빛은 밤 기운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도시는 겉으로는 마치 평온한 축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성벽 너머 어둠 속에서는 메대와 바사의 깃발이 바람을 머금고 있었다. 바람은 변화를 먼저 알아듣는 법이었다. 왕궁 깊은 처마 아래 메대의 장수였던 다리오는 피로한 눈으로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전투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성을 무너뜨리는 날에도 환호보다 침묵을 택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새로 깃든 권세의 무게가 아니라 오래된 질서가 끝나는 순간의 냉기가 얹혀 있었다. 지휘관들이 전황을 속삭였고 정찰병들이 가져온 소식은 간결했다. 강은 낮아졌고 길은 열렸습니다. 그 말은 전투의 기술을 설명하는 동시에 도시의 운명을 예고하는 말이었다. 성 안쪽에서는 다른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밤을 취하는 잔치의 북소리, 금과 은의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신들과 왕들을 함께 부르는 노랫소리.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소리들은 덜컥 끊어진 문경첩처럼 어색하게 흔들렸다. 왕궁의 높은 벽과 둥근 기둥 사이로 이해하지 못할 공포가 바람처럼 몰려왔다. 사람들은 소리를 낮추었고 몇몇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은 변화를 알아듣는 법이었고 인간은 뒤늦게 그것을 느끼는 법이었다. 다리오는 말을 타고 성벽 그늘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침착함이 부하들의 가슴에서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조급함을 눌렀다. 그는 칼자루 대신 제갈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싸움은 이미 반쯤 끝나 있었다. 물길이 달라진 강은 새로운 길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길이 생기면 사람은 걸어 들어갈 뿐이었다. 이 밤은 그렇게 쓰일 것이었다. 무너짐과 시작이 같은 숨으로 이어지는 밤. 이 번째 성문이 조용히 열렸을 때 울려 퍼진 소리는 포효가 아니라 한숨과 같았다. 지키는 자들은 몇 마디 외침을 던졌고 응답은 없었다. 천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이 메데바사의 병사들이 발을 들였다. 등불의 불길이 흔들리자 벽에 그려진 신들과 왕들의 얼굴도 함께 흔들렸다. 이 도시에 새겨진 이름들이 미세하게 떨며 자신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도 아는 듯했다. 다리오는 군중 앞에 서지 않았다. 그는 측면의 길들을 택했고 다리 밑 어둠과 아케이드의 그림자 사이를 통과했다. 도시의 숨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으려는 듯이. 어떤 사람들은 문을 잠갔고 어떤 사람들은 문을 열어두었다. 잠긴 집에서는 두 손을 맞잡은 기도 소리가 흘렀고 열린 집에서는 빈 항아리의 울림처럼 공허한 기대가 맴돌았다. 정복의 밤은 늘 두 종류의 침묵을 낳았다. 저항과 항복, 혹은 그 사이에 어딘가에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 왕궁 앞 큰 뜰로 다가가자 돌바닥에 떨어진 등잔 기름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몇몇 병사는 휘장을 젖혔고 또 다른 이들은 문설주에 박힌 못을 살폈다. 이 궁전은 많은 왕들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발걸음의 무게를 환영해온 고요한 바닥이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다. 다리오는 발을 멈추고 장검의 끝으로 바닥을 살짝 두드렸다. 딱! 울림은 깔끔했고 돌은 오래되었으나 아직 견고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군. 그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한 말도 아니었다. 그러나 밤은 그 말을 기억했다. 정복의 절차는 빠르고도 느렸다. 깃발은 순식간에 바뀌었지만 가슴 속 문장, 웬장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다리오는 알았다. 도시의 중심을 차지하는 일과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일은 다른 전장이라는 것을. 그는 즉각 명령을 내렸다. 불을 지르지 마라. 도망치는 자를 뒤쫓아 칼을 과시하지 마라. 창고를 봉인하고 우물과 신전의 병력을 나눠 세워라. 밤이 도시를 더 망치지 않게 하라.
이긴 자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절제였다. 다리오는 그 절제를 오래전에 배웠다. 그가 궁전의 넓은 계단을 올라갈 때 하늘 가장자리가 아주 희미하게 연해졌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미세한 빛이 동쪽 모래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전쟁의 계절 속에서 새벽은 늘 같은 색이었으나 새로운 왕에게는 색조가 달라 보이는 법이다. 문지기들이 황급히 열쇠를 모으고 서기관들이 도장을 정리하고 포물고 관리들이 복인을 확인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왕좌를 향해 이어지는 그 길에서 다리오는 한 번도 급하게 걷지 않았다. 서두르는 왕은 자신의 그림자에게도 지는 법이니까. 대전다디엔 높고 공기는 차가웠다. 벽에 걸린 직물은 밤새의 습기를 머금어 무겁게 젖었다. 바닥의 검은 돌은 흐릿한 별빛을 반사했고 장식된 청동 문틀은 조용히 울었다. 다리오는 왕좌 앞에 섰다. 그 자리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무너진 밤의 여파가 빈 의자의 냉기로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냉기를 더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숨이 고르게 유지되는지 확인했다. 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 숨이 새로운 질서의 첫 번째 규칙이 되길 바라듯이 잠시 후 사절들이 들어와 무너진 성문, 확보된 창고, 조용해진 거리에 보고를 바쳤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완료와 확인 같은 단어들을 반복했다. 다리오는 고개를 끄덕이되 칭찬을 서둘러 나누지 않았다. 승리의 언어는 자칫 교만의 불씨를 낳는다. 그는 숫자와 위치, 지도 위의 작은 점들을 다시 확인했고 내각의 자리를 둘러보았다. 많은 의자들이 비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도망쳤고 어떤 이들은 사라졌고 어떤 이들은 아직 망설이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나라의 첫날은 대개 결혼이 많은 날이었다. 바깥들에서는 횃불이 교대로 바뀌고 있었다. 긴 밤을 버틴 불꽃이 짧게 지지직거리고 꺼지면 또 다른 불꽃이 인계받았다. 다리오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나라란 무엇인가? 깃발과 도장, 법과 금고, 군사와 기록이라면 그것들을 이어 주는 불씨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생각했다.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은 돌을 다시 쌓는 일이 아니라 불씨가 다른 불씨로 옮겨 붙도록 바람을 가늠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바람의 방향을 읽는 자가 왕이어야 한다고. 피를 멈추게 하라. 오늘 이 도시에서 울음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가 낮게 덧붙였다. 명령은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그런 명령은 전리품을 기대한 이들의 입술을 불만으로 말리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리오는 알았다. 무너진 도시에 필요한 것은 도둑맞은 황금보다도 먼저 밤을 끝내는 아침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것이 새 왕의 첫 임무였다. 동쪽 하늘이 조금 더 옅어질 때 다리오는 대전에 홀로 남았다. 그는 왕좌에 앉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 선 채로 넓은 방의 중앙을 가르는 돌선 스엔을 내려다보았다. 오래전에 깔린 그 선은 의식의 중심을 표시하는 단순한 경계였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다른 뜻으로 보였다.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선, 무너진 것과 세울 것을 가르는 선. 다리오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 넘기 전에 어디서 시작할지부터 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의 손이 허리의 칼에서 떨어졌다. 오늘 칼은 일을 충분히 했다. 이제 필요로 되는 것은 말과 규범, 기억과 약속이었다. 이 도시는 많은 신들과 많은 이름을 가졌고 많은 언어와 관습이 뒤엉켜 있었다.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멈춰 설지, 누구를 남겨두고 누구를 불러올지, 어떤 법을 즉시 세우고 어떤 법을 지켜 보류할지 모든 결정은 돌처럼 무거웠다. 그리고 그 돌들은 앞으로 그의 이름을 둘러싸 울타리가 될 것이다. 새벽의 첫 빛이 대전의 넓은 바닥을 얇게 덮었을 때 다리오는 마침내 왕좌 앞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고 차가운 감촉을 받아들였다. 오늘은 소리를 낮추고 질서를 세우며 피를 가라앉힌다. 그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아직 그의 목소리를 잘 모르는 궁정에 선언하듯 말했다. 누군가는 그 말을 기록했고 누군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호가 없는 선언이 더 오래 가는 법이었다. 바깥에서 새 한 마리가 궁정의 하늘을 가로질러 날았다. 그 그림자는 잠시 돌바닥을 스쳤다가 사라졌다. 다리오는 고개를 들었다. 긴 밤의 마지막 숨이 대전의 기둥 사이로 흘러나갔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생각이 그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왕국을 얻는 것과 왕국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전장이라는 생각. 그는 그 전장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아직 어떤 장관도 임명하지 않았고 어떤 법도 고치지 않았다. 찬양을 명하지도 향연을 열지도 않았다. 다만 도시의 숨이 고르게 돌아오도록 지켜보았다. 이것이 첫날의 전부였다. 성벽 밖의 모래 위로 태양의 가장자리가 떠오를 때 메대의 왕 다리오는 마침내 왕궁의 길게 뻗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급하지 않았고 그림자는 곱고 길었다. 바빌론이 무너진 밤은 이렇게 끝났고 다음 한 걸음의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고요히 얹혔다. 그날 아침 그는 왕좌에 앉지 않은 왕으로 첫 시간을 마쳤다. 앉기 위해서는 먼저 견뎌야 할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과한 자만이 의자보다 무거운 보좌 바오조스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침묵 뒤에서 시작될 일들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아침이 온전히 도시에 내려앉았을 때 궁정의 긴 회랑에는 서기관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인 박자로 이어졌다. 새로 깎아 넣은 점토판은 아직 미지근했고 검은 잉크를 머금은 갈대펜은 바람을 피해 천으로 덮여 있었다. 바깥들에서는 메대의 병사와 바사의 병사가 서로 다른 언어로 간단한 명령을 주고받았다. 억양은 달랐으나 몸의 동작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질서를 세우는 일은 먼저 몸이 합을 이루는 데서 시작한다. 다리오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배워왔다. 그는 대전 옆 작은 회의실을 선택했다. 천장이 낮고 목소리가 벽에 부드럽게 부딪혔다가 금세 가라앉는 방. 과시적인 웅장함 대신 말과 기록이 깊이 스며드는 공간이었다. 탁자 위에는 지도의 모서리가 작은 돌로 눌려 있었고 도시의 급소들, 창고, 우물, 관문, 신전, 세금, 징수소에 붉은 점이 박혀 있었다. 다리오는 손가락으로 점들을 천천히 이어보았다. 점과 점 사이에 서는 길이자 권한이었고 그 선을 따라 흐르는 것은 빵과 물, 이름과 책임이었다. 사트라프를 셋으로 나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방 안의 숨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흘렀다. 광역을 다스리는 세 개의 큰 그릇, 북쪽 강 유역, 도시 중심과 궁정, 남쪽 창고와 곡창지대. 각 그릇 위에는 감독관을 세우고 그 위에 왕의 눈과 귀를 하나 더 얹는다. 보고는 겹치되 권한은 겹치지 않게. 서로의 그림자를 밟지 못하게 하되 서로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엮인 구조는 음모를 어렵게 하고 부정을 느리게 만든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폐하, 바빌론의 오래된 관습과 신전의 세목은 다리오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관습은 강처럼 오래 흘러왔고 그 강을 막아서면 물은 다른 데로 넘친다. 없애지 말고 통로를 바꾸어라. 그가 대답했다. 신전의 곡물 10분의 1은 그대로 두되 창고에서 나갈 때 한 번 더 기록하게 하라. 제사장은 신에게 봉헌하고 국고는 사람에게 빵을 나눈다. 한 손의 바닥이 다른 손의 등을 확인하도록 서로 감시가 아니라 서로 확인의 형식으로. 이런 말투는 서기관들의 어깨를 약간 편안하게 만들었다. 변화는 갑작스러움보다 납득을 먹고 자란다. 다리오는 병참을 먼저 물었다. 오늘부터 사흘 안에 모든 우물의 깊이와 수지를 보고하라. 병사와 시민이 함께 쓰는 우물에는 교대로 보초를 세워라. 줄이 엉키면 마음도 엉킨다. 물의 줄은 도시의 신경이었다. 물이 고르게 흐르면 말도 고르게 흐르고 말이 고르게 흐르면 소문이 늦어진다. 소문이 늦어지면 칼이 늦어진다. 그는 전쟁에서 배운 것을 도시로 옮겨 적었다. 두 번째로 곡물 창고.
위치별로 봉인을 이중화하라. 내 반지 하나로는 봉긴을 완성할 수 없게 하라. 왕의 도장은 최후의 열쇠여야 했다. 누구도 홀로 열 수 없고 둘은 서로를 의식하며 열어야 하며 셋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했다. 세 개의 다른 손, 세 개의 다른 서명, 하나의 봉인. 이 단순한 겹침은 굶주림의 계절에 도둑 맞는 미를 줄일 것이다. 다리오는 서기관에게 눈짓했다. 내려 적히는 글자는 마치 얇은 실처럼 이어졌고 그 실은 곧 제도라는 직물로 짜여질 터였다. 군의 재배치도 명확히 했다. 성문 수비는 메대와 바사를 섞어서 편성하라. 밤의 순번을 서로 다른 부족이 맞게 하라. 진흙끼리 짝을 짓지 말라. 한 언어만 들리는 문은 귀가 둔해진다. 서로 다른 억양이 번갈아 울리면 잠이 들어도 한쪽은 깨어있는 셈이다. 또한 책임을 분산하면 공모는 늘 어색해진다. 그는 군색에 관대하지 않았다. 관대함은 때로 안일과 친분의 이름으로 변질되니까. 그러나 그 단호함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잔혹함이 아니라 무리를 지켜 주는 울타리 같은 것이어야 했다. 법은 다음이었다. 정복의 법이 아니라 지속의 법. 메대와 바사의 법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말로 서야 한다. 다리오는 되돌릴 수 없음이라는 원칙을 약속처럼 다뤘다. 약속은 의자를 묶고 의자는 사람을 묶었다. 그 약속이 폭군의 틀로 변하지 않도록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일단 기본을 세웠다. 상행위의 저울 능금을 표준화하고 빚 문서에 이자를 명확히 하며 강제 노동의 기간과 보수를 구획짓는 조항들. 이 조항들은 축제의 노래보다 지루했으나 지루함이 도시의 평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 그는 또 원로와 장인, 상인 대표, 지방의 소속 대장들을 소규모로 나누어 불러들였다. 큰 회의는 외침을 낳고 작은 회의는 대답을 낳는다. 작은 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의 크기를 기억하고 말의 무게를 느낀다. 다리오는 그들의 말 속에서 도시의 천을 읽었다. 누군가는 우물의 길이에 대해, 누군가는 시장새 계절 변동에 대해, 누군가는 신전 곡물에, 보관습에 대해 말했고 어떤 이들은 조심스레 옛 왕의 비밀세를 암시했다. 그는 듣고 묻고 다시 들었다. 말은 종종 칼보다 깊게 들어온다. 깊게 들어온 말은 곧 법으로 변하고 법은 칼을 쉬게 만든다. 전고 무렵 뜰의 그림자가 가장 짧아졌을 때 다리오는 잠시 홀로 서 있었다. 햇빛은 창틀을 칼날처럼 잘랐고 먼지 입자들이 그 위를 가볍게 떠다녔다. 왕관의 무게는 금의 무게로 재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아침 내내 여러 번 깨달았다. 왕관은 목소리의 무게, 침묵의 무게, 서명의 무게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무게로. 한번 찍힌 도장은 사람들의 하루를 바꾸고 바뀐 하루는 습관을 바꾸며 바뀐 습관은 믿음을 바꾼다. 믿음이 바뀌면 왕국이 바뀐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들면 왕도 익사한다. 그는 물길을 설계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오후 첫 회의에서는 감찰에 대한 규정을 세웠다. 보고는 달마다, 감찰은 분기마다. 그러나 왕의 눈은 때때로 예고 없이 문을 연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고된 감찰은 미화된 표정을 불러들이고 예고 없는 걸음은 진짜 걸음걸이를 드러낸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예고 없는 걸음이라도 법의 길 위에서만 걷는다. 두려움은 질서를 낳을 수 있으나 오래된 두려움은 독을 만든다. 그는 두려움을 잠시 쓰되 두려움으로 길을 닦지 않으려 했다. 해가 기울 무렵 첫날의 명령들이 각 관문을 통해 퍼져나갔다. 서기관들은 점토판을 구워 창고마다 나누었고 군사 전령은 교대표를 들고 성벽을 돌았다. 시장에서는 새로 맞춘 저울추가 상인들 앞에 놓였고 우물 곁에서는 물을 깃는 순서가 명부로 적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새 왕은 잔치를 열지 않았다. 대신 줄을 만들었다. 새 왕은 금을 나누지 않았다. 대신 봉인을 두껍게 했다. 그러나 그 줄이 질서를, 그 봉인이 밤의 평안을 데려온다면 사람들은 서서히 이해할 것이다. 다리오는
해질녘 마지막 회의에서 짧은 문구 하나를 덧붙였다. 간단하지만 지독히도 어려운 문장. 법은 약한 자에게는 울타리, 강한 자에게는 고삐가 되어야 한다. 방안이 잠시 고요해졌다. 그 말은 곧 기록되어 돌처럼 굳을 것이다. 울타리는 도둑을 막고 양을 지킨다. 고삐는 준마의 다름을 곧게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손에 잡히는 것은 왕의 책임이었다. 그는 그 책임을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받아들였다. 앉으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멀어진다. 새 질서를 짜는 첫날 그는 서서 밤을 맞을 생각이었다. 어둠이 궁정의 기둥 사이로 퍼져 들어올 때 외원 와이웬의 횃불들이 다시 교대를 시작했다. 불꽃의 밝음과 어둠의 농도가 번갈아 다리오의 얼굴을 씻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모든 오늘의 결정을 다시 거슬러 살폈다. 물, 봉인, 교대, 감찰, 저울, 빛, 노역, 보고. 각각의 단어가 하나의 자리로 돌아갔다. 비로소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가벼워졌다. 아직 아무 일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무너짐 뒤에 첫 번째 줄은 바로 서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왕좌에 또다시 앉지 않았다. 대신 작은 방으로 돌아가 지도를 접어넣고 점토판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훑었다. 글자는 눌린 자국으로 남고 자국은 기억을 부른다. 내일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날은 사람의 자리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이름도 자리도 서두르지 않았다. 도시가 새 법의 박제 호흡을 맞추는 소리를 먼저 들어야 했다. 그는 창을 열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바람이 길을 말해줄 것이다. 길을 읽는 자가 결국 왕이기 때문이다. 멀리 성벽의 망루에서 짧은 나팔 소리가 들렸다. 교대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다리오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왕관의 무게는 여전했으나 무게의 모양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아침의 무게가 혼란이었다면 밤의 무게는 약속이었다. 약속은 사람을 묶고 사람은 도시를 묶는다. 도시가 묶이면 왕국은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그 모습을 멀리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숨결의 간격으로 바라볼 생각이었다. 그리고 내일 그 숨결 위에 새로운 이름들을 얹을 것이다. 아직 때가 아니다. 오늘은 질서의 이름으로 밤을 닫는 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새벽 대전의 돌바닥을 스치던 빛이 조금 더 맑아졌을 때 다리오는 얇은 장막을 젖히고 서기관들의 방으로 들어섰다. 밤새 구워낸 점토판이 나무 선반에 줄지어 씻고 있었다. 얇고 넓은 판에는 장부와 조세, 우물 깊이와 곡창의 잔량이 새겨졌고 더 두껍고 무거운 판에는 옛 왕들의 기록과 재판 기록, 특명과 사면의 목록이 층층이 포개어져 있었다. 먼지가 아주 얇게 내려앉아 글자의 골을 따라 눕고 있었다. 다리오는 손끝으로 점토판의 가장자리를 슬쩍 쓸어내렸다. 글자의 자국은 어제의 숨을 간직한 상처 같았고 상처는 도시에 남은 기억처럼 만져졌다. 옛 재판록을 보자. 그가 말했다. 서기관들이 황급히 사다리를 가져와 상단의 무거운 판들을 내려주었다. 표지판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다. 느부갓네살, 아멜마르둑, 나보니두스, 벨사살. 다리오는 한참 그 이름들을 바라보다가 옆에 작은 표지에 시선이 멈칫했다. 유다 출신 관리, 벨드사살, 다니엘의 보고와 해석, 여러 왕의 치세를 관통해 반복되는 제목이었다. 왕들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이름. 그 이름은 바람이 바뀌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 같았다. 서기관이 조심스레 설명을 덧붙였다. 오래전부터 지혜자로 이름을 얻은 자입니다. 꿈과 표징에 관해 해석을 올렸고 회계와 저장에 빈틈을 메웠습니다. 몇몇 왕은 그를 총관에 가깝게 쓰기도 했습니다. 다리오는 눈썹을 아주 약하게 치켜 올렸다. 몇몇 왕이라. 오래된 왕위는 종종 자신이 부른 지혜자를 두려워했고 때로 멀리 두고 때로 가까이 불렀다가 또다시 밀어냈다. 그러나 이름은 늘 기록의 가장자리에서 살아남았다. 다리오는 더 오래된 판들을 펼쳤다. 거기에선 숫자가 말했고 숫자 사이로 한 사람의 습관이 비쳤다.
창고의 봉인이 흔들렸을 때 누가 먼저 보고했는지, 우물의 물맛이 변했을 때 누가 즉시 원인을 좇았는지, 빈 문서에 눈금을 맞추는데 누가 끝까지 버텼는지.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제때 정확, 누락 없음 같은 단어와 자주 나란히 있었다. 오래된 기록 속에서 사람은 말보다 버릇으로 드러난다. 다리오는 판들을 덮으며 생각했다. 권력은 번쩍거리는 재능을 사랑하지만 왕국은 지루할 만큼 정직한 버릇을 사랑한다. 전고 이전 다리오는 조용히 사람들을 불렀다. 상인 대표 1명, 곡물관리 2, 궁정회계 1, 그리고 바빌론 토박이 중 신망 높은 장년 1, 큰 회의가 아니었다. 작은 방, 낮은 천장,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금세 가라앉는 공간. 그는 물었다. 유다 사람 다니엘을 아는가? 네 사람의 눈에 각기 다른 빛이 번졌다. 상인 대표는 실무의 신뢰를, 곡물 관리들은 꼼꼼함의 귀찮음을, 회계는 안도와 긴장의 뒤섞임을, 장년은 오래된 기억의 고개 끄덕임을 드러냈다. 장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젊은 때부터 시간에 늦지 않았습니다. 제때 오고 제때 말하고 제때 침묵했습니다. 다리오는 짧게 웃었다. 제때 침묵을 안다는 말은 귀한 칭찬이었다. 오후가 되자 다리오는 마침내 그를 불렀다. 뜨거운 해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 안뜰의 그늘이 균일하게 번져 있던 때였다. 문가에 서 있던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걸음은 늙은 이의 걸음이었으나 어딘가 낭비가 없었다. 멈춰 설 때 흔들림이 거의 없었고 머리를 숙일 때 목선의 각도는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았다. 긴 세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물러나고 다시 불려오는 동안 사람의 몸짓은 종종 산만해진다. 그러나 이 노인은 군더더기를 잃은 칼날처럼 매끈했다. 네가 다니엘이냐? 다리오가 물었다. 노인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폐하의 종 다니엘입니다. 다리오는 그를 일으켰다. 오래된 판들이 내 이름을 남겼다. 이름들이 이긴 것인가? 아니면 내 버릇이 이긴 것인가? 다니엘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의 이름은 바람을 쫓아 흔들리고 버릇은 발밑에 흙을 닮아 변함이 적습니다. 다리오는 그 말을 음미했다. 바람과 흙, 왕은 바람을 읽어야 하고 흙을 다져야 한다. 그 둘 사이를 잇는 다리가 필요한 때다. 둘은 오래 말하지 않았다. 다리오는 숫자와 물길, 곡창과 저울, 봉인과 서명의 질서를 설명했고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질문을 던졌다. 질문은 칼날처럼 길지 않았고 바늘처럼 짧고 예리했다. 보고의 겹침을 누구의 손에서 묶을 것인지, 도장의 교차를 어떤 순서로 돌릴 것인지, 신전의 10분의 1이 창고를 지나갈 때 기록의 어조를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이런 말들은 귀를 자극하지 않았으나 일의 뼈대를 잡아주었다. 다리오는 잠시 말없이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깊었으나 뜨겁지 않았다. 기품이 뜨거워지면 독단이 되기 쉽다. 이 노인은 뜨겁지 않았다. 그 점이 좋았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돌려보내며 말했다. 오늘은 내 이름만 확인하러 불렀다. 다니엘은 가볍게 허리를 숙이고 물러났다. 문이 조용히 닫힐 때 다리오는 문틀 위 작은 금못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이름만 확인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이미 한 걸음을 더 내디딘 상태였다. 왕국의 첫날과 둘째 날 사이 그는 자리를 비워둔 채로 이름을 정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자리를 급히 주면 자리가 사람을 먹고 이름을 급히 올리면 이름이 이를 삼킨다. 그는 서두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지체할 수도 없었다. 해가 기울 무렵 총감독 후보들의 명단이 올랐다. 각지의 사트라프 중 실력 있는 자들의 이름, 바빌론 토박이 귀족들의 이름, 메대와 바사에서 따라온 공신들의 이름이 섞여 있었다. 이름들은 저마다 무게를 갖고 있어서 종이에 적혀 있어도 종이를 당겼다. 그 무게는 혈통의 자랑, 전공의 기억, 재산의 규모, 친분의 눈짓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명단 아래쪽 잉크가 아주 짙게 내려앉은 곳에 다니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른 이름들처럼 무리를 이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한 사람의 뼈대가 선명했다. 저녁 늦게 다리오는 소수의 참모를 불렀다. 문은 닫혔고 등불은 셋뿐이었다. 한 사람은 조심스레 말했다. 폐하, 다니엘은 늙었습니다. 기력이 예전 같을 리 없습니다. 다른 이는 덧붙였다. 그가 바빌론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것은 사실이나 외지의 귀족들에게는 아직 낯선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는 낮게 웃으며 어휘를 골랐다. 그의 정직성과 청결을 의심하는 이는 드뭅니다만 너무 깨끗한 손은 때로 사람들의 눈을 불편하게 합니다. 방 안에 앉은 이들의 말끝이 공기 속에 얇게 걸렸다. 늙었다, 낯설다, 너무 깨끗하다. 명목은 신중했고 어조는 조심스러웠지만 말의 그림자는 분명했다. 그를 높이는 일은 곧 많은 이들의 습관을 바꿀 것이라는 불안. 다리오는 누구의 말에도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등잔 불꽃의 높이를 아주 약간 낮추고 창틀 너머 어둠의 농도를 확인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익숙한 질서를 안정이라 부르고 그 질서를 흔드는 정직을 불편이라 부른다. 그러나 왕이 지켜야 할 안정은 습관이 아니라 공정의 방향에 기대어 서 있어야 한다. 공정의 바람이 불면 먼지는 일어나지만 한참 뒤 바닥은 더 깨끗해진다. 다리오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참모들이 물러가고 방이 고요해졌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전의 출입문을 천천히 걸었다. 넓은 문턱 앞에서 발을 멈추고 바닥의 돌선을 내려다 보았다. 어제 보았던 바로 그 선,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선. 그는 선 위에 발끝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이름을 마음에 올려놓되 내일의 의식으로 자리의 모양을 정하자. 서두르지 않되 물러서지 않는 결. 밤이 더 깊어질수록 도시의 숨은 균일해졌다. 우물가의 명부는 차례대로 줄을 만들었고 곡창의 봉인은 이중으로 눌렸다. 성문에서는 서로 다른 억양의 구호가 번갈아 울렸다. 다리오는 그 소리들을 맞물린 톱니처럼 들었다. 맞물림이 너무 빡빡하면 금세 마모되고 너무 헐거우면 헛돈다. 거기에 한 개의 작은 축을 더 끼워 넣을 때 톱니는 오래 간다. 그 축이 감시인지 지혜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함께 품은 한 사람인지 그의 마음은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 마지막 시간. 다리오는 서기관에게 짧은 명을 내렸다. 내일 해가 중천에 들기 전에 관리들의 청문 절차를 준비하라. 후보 명단 맨 아래 이름을 맨 위로 올려라. 질문은 짧고 분명하게, 기록은 길고 상세하게. 서기관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곧 가라앉았다. 명령은 조용했지만 기록의 순서를 바꾸는 일은 곧 마음의 순서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창밖으로 첫 새소리가 들렸을 때 다리오는 손바닥을 왕좌의 등바디에 올려두었다. 차갑던 감촉이 이틀 사이에 조금 익숙해졌다. 그는 아직 앉지 않았다. 앉는 일은 선원이므로, 선언은 그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으므로 오늘은 이름을 부를 준비까지만 하기로 했다. 이름은 이미 마음에 올랐고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다. 빈 자리 위로 아침의 빛이 얇게 깔렸다. 그 빛은 노인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흔들림이 적고 낭비가 없던 걸음, 제때 침묵을 아는 자. 다리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고 문지방에서 몸을 돌렸다. 긴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기는 동안 그의 그림자는 곱고 길었다. 오늘 정고. 그는 사람이 가득한 방에서 이름을 부를 것이다. 아직 공식 임명은 아니다. 다만 임명에 앞선 마지막 확인, 질문과 눈빛, 침묵의 호흡을 한 번 더 맞추기 위한 자리. 그 한 걸음 앞에서 그는 멈추었다. 멈춘 그 자리에서 이미 다음 걸음의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전고의 햇살이 궁정의 회랑을 사선으로 가를 때 복도의 대리석은 칼날처럼 반짝였다. 그 빛을 피해 벽에 음영으로 모여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셋째가 마지막으로 발을 들였다. 아무도 그들이 동시에 그곳을 지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메데이의 억양과 바사의 억양이 섞여 있는 이 도시에서 세 사람의 발소리는 서로 다른 리듬을 속으로 감춘 채 한 점으로 모여들었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러나 열린 문보다 더 닫힌 침묵이 그들을 둘러쌌다. 왕은 재정을 단단히 묶었고
물길과 곡창의 봉인도 이중으로 세웠다. 첫째가 말했다. 그는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고 숫자를 말할 때마다 눈동자가 작아졌다. 저울추를 맞추라고 맞추면 된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저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 달려야 한다. 말끝에 미세한 웃음이 붙었다. 둘째는 손끝으로 기둥의 금선을 훑었다. 장식에 흔들림이 없자 그는 안심한 듯 낮게 속삭였다. 왕의 눈이 예고 없이 문을 연다 하지 않았는가. 봉인은 셋의 손으로 풀리게 했고 보고는 겹치게 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제도의 칼날은 우리 손 가까이에 오지 않는다. 그의 말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고유명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름을 내어놓는 순간 음모는 형태를 가진다. 형태를 가진 것은 곧 발자국을 남긴다. 셋째는 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왕이 마음에 올려둔 그 노인, 둘은 동시에 눈길을 나누었다. 다니엘. 입술이 그 이름을 만들자 공기가 한번 떨렸다. 셋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새로 배치된 경비병의 구호가 멀리서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서로 다른 억양이 교대하는 문, 서로 다른 문이 교대하는 도시. 그 억양의 틈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너무 곧았다. 곧은 것은 편리하나 날카롭다. 날카로운 것은 다치기 쉽다. 다만 다치는 쪽이 자신이 아닐 경우에만 숫자로는 그를 넘어설 수 없다. 첫째가 단정했다. 봉인의 순서, 보고의 겹침, 신전 10분의 1의 기록 방식, 모두 그가 손대면 흠이 없다. 허점을 찾자면 사람의 버릇에서 찾아야 한다. 그의 버릇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둘째가 낮은 목소리로 이어받았다. 그는 제때 기도한다. 제때 말하고 제때 침묵하는 자라 했다. 우리는 그 제때를 우리의 칼로 만들면 된다. 서늘한 숨이 세 사람의 사이를 지나갔다. 그들이 다루려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시간, 장부가 아니라 습관, 숫자가 아니라 경배였다. 셋째는 이마의 땀을 소매로 닦았다. 왕은 법에 되돌릴 수 없으므로 질서를 세운다. 만일 그 되돌릴 수 없음이 왕의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도록 만들면 방안이 잠시 비었다. 생각이 앞서 나가고 혀가 그 뒤를 더듬으며 따라가는 순간 셋은 이미 같은 그림을 보고 있었다. 왕의 이름으로 왕의 마음을 묶는 법, 그림을 말로 빚는 일은 섬세했다. 서기관이 아닌 자들이 점토판을 빚듯 그들은 문장 대신 상황을 만들기로 했다. 먼저 궁정의 변두리에서 소문을 묻듯 퍼뜨린다. 정복 후 서약의 달이라는 표현. 새 왕에게 백성의 마음을 묻기 위한 서약의 달은 그럴듯했다. 짧다. 30일. 영원한 것도 자잘한 것도 아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 깃발이 확인하는 만큼의 시간. 낯설지 않고 지나치게 오래 머물지도 않는 표지. 둘째가 구체로 옮겼다. 왕만 섬기기를 맹세하는 달. 그 달 동안 누구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간구하는 자는. 그는 말을 끊었다. 형벌의 단어는 쉬이 입에 올릴수록 둔해진다. 첫째가 대신이었다. 왕의 법 아래 처벌. 처벌의 형식은 굳이 문서에 새길 필요가 없다. 법의 그림자만 있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어두워진다. 셋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왕은 법을 사랑한다. 왕이 사랑하는 것으로 왕을 묶자. 단어가 모여 조건이 되었다. 조건은 이음새를 만들었다. 이음새는 법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은 아직 아니었다. 법이 되려면 두 가지가 더 필요했다. 왕의 도장과 왕을 향하는 칭송의 문장. 셋은 두 번째를 먼저 준비했다. 칭송은 달콤해야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독은 의심을 부른다. 그래서 그들은 달콤하지만 혀에 감기는 문장을 골랐다. 정복이 끝나고 질서가 시작되는 달에 백성은 마음을 한 분께로 모읍니다. 한 분, 그 말은 신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러나 신을 연상하게 했다. 연상과 현실 사이에 얇은 막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일하게 한다. 상상력은 때로 칼보다 빠른 법. 이제 남은 것은 도장 앞에 놓을 점토판이었다. 누구의 손으로 쓰게 할 것인가. 서기관들 중에도 귀가 있고
귀에는 주인이 있다. 첫째가 조용히 한 이름을 말했다. 왕정의 새 규격을 빠르게 익히고 왕의 말투를 정확히 옮기는 젊은 서기관. 야망이 있는 자는 선을 예쁘게 그린다. 그러나 선이 누구를 둘러싸는지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선의 미학을, 셋은 선의 용도를 알고 있었다. 어두운 방, 낮은 탁자 위에 얇은 점토판이 올려졌다. 갓 반죽된 판은 미지근했고 표면은 매끈했다. 젊은 서기관이 갈대 펜을 들었다. 셋은 문장들의 순서를 속삭였다. 서약의 달, 왕의 평안, 백성의 하나됨, 간구의 통일. 문장들은 서로 기대며 부드럽게 이어졌다. 문장 사이의 공백은 의도를 숨기는 적당한 베개가 되었다. 법은 종종 그 공백에서 가장 큰 힘을 얻는다. 사람들이 공백을 자기 두려움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셋째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이 법은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서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다. 젊은 서기관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 문장은 돌처럼 무거웠다. 그러나 무거움의 사용법을 모르는 자는 무게를 무기로 착각한다. 그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얇은 골이 점토에 새겨졌다. 되돌릴 수 없음. 그 선이 굳어지면 왕의 마음도 그 선 바깥으로 쉽게 발을 내딛지 못할 것이다. 점토판은 서늘한 바람이 드는 창가로 옮겨져 말리기 시작했다. 글자 골마다 그늘이 얕게 깃들었다. 첫째는 빛의 각도를 보며 시간을 셌다. 왕의 마음이 가장 부드러운 때 이를 올려야 한다. 칭송과 법, 질서와 평안이 한 덩어리의 언어로 들리는 시간. 정복 후에 피가 가라앉고 백성의 호흡이 균일해지기 시작하는 오후. 왕은 질서를 듣고 싶어 한다. 그들은 질서의 이름으로 복종을 올릴 것이다. 둘째는 탁자 밑에서 작은 인장을 꺼냈다. 개인의 인장, 사인처럼 쓰이되 법을 열지 않는 인장. 문서를 보낸 자의 책임만을 남기는 표식. 셋은 차례로 그 인장을 점토판의 하단, 구석에 아주 작게 눌렀다.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빛을 기울여야만 겨우 읽혔다. 그 흔적은 이 문장들이 어디서 어떤 공기로 태어났는지를 흐릿하게 말해 주었다. 흐릿함은 음모의 가장 안전한 옷이었다. 젊은 서기관이 물었다. 왕께 올리는 순서는? 첫째가 대답했다. 먼저 법의 골자를 암송으로 보고한다. 그 다음 점토판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칭송의 문장을 읽는다. 말과 문자와 노래, 세 겹. 셋은 서로의 시선을 지나가게 했다. 왕이 사랑하는 것은 질서이되 왕이 듣고 쉬고 싶은 것은 칭송이다. 칭송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내려놓인 마음은 도장을 움직인다. 해가 서쪽 벽으로 가까워 올 때 점토판은 더 단단해졌다. 문자골의 그늘은 더 얇아졌고 표면은 돌처럼 진지해졌다. 셋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복도의 대리석은 여전히 칼날처럼 반짝였고 그 위로 스치는 발소리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어떤 밤에는 가장 선명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날 저녁 작은 서고의 문이 반쯤 열린 채 남아 있었다. 바람이 문턱의 먼지를 옅게 날렸다. 낮은 선반 위 아직 미지근함을 잃지 않은 점토판 하나가 천 조각 위에 올려져 있었다. 표면에는 되돌릴 수 없음이 가느다란 골로 새겨져 있었고 하단 구석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인장들이 잠들어 있었다. 불빛이 그 위를 스치자 글자의 골이 잠깐 살아 움직였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왕의 도장만 남았다. 문서는 준비되었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오후의 빛이 대전의 기둥을 길게 쓸고 지나갈 때 세 사람의 발걸음이 같은 호흡으로 문지방을 넘었다. 젊은 서기관이 먼저 무릎을 꿇고 갈대펜으로 옮겨 적은 골자를 암송했다. 정복이 끝나고 질서가 시작되는 달에 백성은 마음을 한 분께로 모읍니다. 서약의 달 30일 누구든 왕 외의 신이든 사람이든 무엇을 간구하면 왕의 법 아래 처벌을 받습니다. 말은 매끄러웠고 문장은 서로 기대어 설득의 아치를 만들었다.
뒤이어 얇은 점토판이 바닥에 올려졌고 마지막으로 칭송의 문장이 차분히 낭송되었다. 백성의 평안이 한 분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기를. 다리오는 침묵했다. 문장의 외곽에서 질서라는 단어가 은빛처럼 번들거렸다. 정복이 끝나면 백성은 흔들리고 흔들릴 때 사람들은 표지를 찾는다. 표지를 세우면 마음이 잠깐 쉬어간다. 잠깐 그 점이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영원이 아니고 과장된 포박이 아니라 30일의 표지. 또한 문서의 하단에는 익숙한 문장이 굳은 골로 새겨져 있었다. 메대와 바사의 법은 바꿀 수 없다. 그 말은 칼이 아니라 기둥처럼 보였다. 기둥은 지붕을 바친다. 그는 기둥을 원했다. 서약은 강제인가 자발인가? 다리오가 낮게 물었다. 젊은 서기관이 준비된 답을 올렸다. 자발의 형식을 띠되 질서의 이름으로 통일합니다. 형식과 이름, 그 사이의 얇은 막에서 법은 종종 힘을 얻는다. 다리오는 잠시 점토판의 꼴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글자의 홈에는 아직 햇살이 얕게 앉아 있었다. 되돌릴 수 없음이라는 문장이 돌처럼 차가웠다. 차가움은 흔들리는 마음을 쉬게 만들기도 한다. 그는 반지를 돌려 끼었다. 인면에 새겨진 문양이 햇빛을 한번 받아 반짝였다. 도장이 찍히면 말은 돌이 된다. 돌은 사람의 발걸음을 바꾼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누구의 발걸음부터 바뀔 것인가? 도장이 점토에 닿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얇은 울림이 바닥을 타고 퍼졌다가 사라졌다. 문서가 봉해졌다. 법은 이제 말이 아니라 일이 되었다. 세 사람의 눈썹이 알맞게 숙여졌고 젊은 서기관의 어깨가 작게 내렸다. 의식은 매끄러웠고 매끄러움은 신뢰처럼 보였다. 다리오는 더 묻지 않았다. 점토판이 서고로 옮겨지고 조서의 사본이 서둘러 만들어졌다. 전령이 대기했고 도시는 곧 서약의 달을 알리는 나팔을 듣게 될 터였다. 저녁 무렵 안뜰의 그늘이 넓어졌을 때 그가 가장 신뢰하는 문지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주저 끝에 올린 한마디. 폐하, 오늘도 동쪽을 향해 창을 연 자가 있었습니다. 다리오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문지기는 말의 뒤쪽을 더듬으며 이어갔다. 늘 제때 젖은 옷을 짜듯 시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버릇으로. 왕은 더 묻지 않았다. 누구를 말하느냐고 묻지 않음이 곧 대답이었다. 밤이 내리자 대전의 등불은 낮게 타올랐다. 바닥의 검은 돌이 불빛을 얇게 반사했고 벽의 직물은 온종일 머금은 공기를 천천히 내쉬었다. 다리오는 홀로 서 있었다. 낮에 찍어내린 도장의 감촉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었다. 차갑고 매끈한,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감촉. 그 감촉을 떠올리는 순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마음속으로 떠올랐다. 이름이 떠오르자 낮의 문장들이 다른 얼굴을 가졌다. 왕 외에 누구에게도 간구하지 말라. 그 문장 옆에 노인의 창이 그려졌다. 30일. 그 숫자 옆에 3번의 기도가 포개졌다. 문장은 무기가 아니라고 믿었으나 지금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 칼날이 되어 있었다. 법은 약한 자에게 울타리, 강한 자에게 곱비가 되라. 그는 이틀 전 스스로 남긴 말을 기억했다. 그런데 지금 법의 소나귀에 먼저 잡힌 것은 누구인가? 울타리를 세우려 했으나 가장 먼저 걸린 그림자가 자신이 붙들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다리오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왕은 바람을 읽는다. 그러나 오늘 바람은 오전에 자신이 세운 기둥을 돌아 나와 저녁에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문지기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폐하 말씀을 받들어야 합니다. 다리오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보고는 절차대로 올려라. 오늘 밤 마음으로 판결하지 말고 서문 슈원으로 판결하겠다. 서문, 도장과 기록, 증언과 확인. 절차는 왕보다 앞서가게 만들어 두었다. 그가 원한 질서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잠자리를 피했다. 음악을 금하고 음식의 맛을 지웠다.
허기와 고요가 번갈아 몸을 비웠다. 마음은 기둥을 세우려는 손과 인간을 지키려는 손 사이에서 흔들렸다. 다니엘의 얼굴이 또렷하지 않게 떠올랐다. 젊지 않은 걸음, 낭비 없는 멈춤, 제때 침묵을 아는 입술. 왕은 법을 세우는 자이 돼 법의 종이기도 하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되뇌임이 흔들림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지만 흔들림을 제 안에 묶어두는 끈이 되어 주었다. 새벽 직전 그는 작은 방으로 옮겨 앉았다. 서기관이 가져온 조서의 사본을 다시 읽었다. 글자들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의 도장이었다. 그 순간 낮의 승인이 밤의 포박으로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반지를 빼서 손바닥에 올려두었다. 둥근 금속의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웠다. 무거운 것은 반지가 아니라 그 반지가 눌러놓은 문장들이었다. 그는 문 밖에 경비를 불렀다. 오늘 해가 뜨면 조서의 고지 가오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행해라. 관문과 시장, 우물과 신전 앞에서 누구도 몰랐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목소리는 아주 고르게 나왔다. 고른 목소리 뒤에서 두 개의 마음이 겨루고 있었다. 왕으로서의 마음과 사람으로서의 마음. 그리고 오늘은 왕이 이겨야 했다. 왕이 지면 법이 진다. 법이 지면 내일의 약한 자가 진다. 그가 낮에 세우고자 한 울타리는 오늘 밤 자신에게는 가시가 되었다. 새벽의 첫빛이 기둥에 스며들 때 문지기가 조심스레 다시 들어섰다. 폐하, 보고가 올라올 것입니다. 다리오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곧 인정이었다. 그는 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동쪽 하늘은 아직 엷은 낯빛이었고 멀리 성벽의 망루에서는 교대를 알리는 짧은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늘 법도와 시간의 리듬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늘 그 리듬은 유난히 차가웠다. 그는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법을 흔들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을 잊지 않는다. 말은 바람에 흩어졌고 흩어진 자리에는 결정이 남았다. 절차를 열 것이다. 말과 기록, 증언과 확인, 모든 순서를 따라갈 것이다. 그 길 끝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거기까지 말로 가지 않았다. 그에게 허락된 것은 결심까지였고 집행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몫이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궁정의 복도는 푸른 빛으로 차올랐다. 전령은 조서를 품에 안고 문을 나섰고 서기관은 표준문을 여러 장으로 베껴들었다. 다리오는 대전의 문턱에서 한 번 멈췄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밑의 돌은 어제와 같은 돌이었으나 그 위를 걷는 마음은 어제와 달랐다. 되돌릴 수 없음이란 말이 오늘은 유난히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발걸음이 왕좌 앞에서 멈췄다. 그는 앉지 않았다. 대신 등받이에 손바닥을 올렸다. 차가움이 손바닥을 통해 팔로, 가슴으로 번졌다. 그리고 그 차가움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오늘은 법을 지킨다. 짧고 무거운 문장. 그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가라앉혔다. 문 바깥 복도의 끝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보고를 품은 발걸음이었다. 다리오는 고개를 들었다. 결심은 이미 눌려있고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절차였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첫 마디를 준비했다. 아직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다음 장의 몫이었다. 지금은 오직 왕의 목, 돌이킬 수 없는 법 앞에서 마음을 잠잠케 하는 일뿐이었다. 정오를 지나지 오래지 않아 보고가 대전으로 들어왔다. 서기관이 규범대로 서문을 낭독했고 증언자 둘이 제때 기도의 습관을 말로 새겼다. 말의 모서리는 예리했으나 어조는 정돈되어 있었다. 절차는 차갑게 그러나 흐트러짐 없이 흘렀다. 다리오는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이름을 먼저 묻지 않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의 서문에는 이미 이름이 있었다. 다니엘. 글자의 홈은 깊었고 그 홈을 파낸 것은 칼이 아닌 법이었다. 왕의 손짓이 내려가자 호위가 움직였다. 긴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다니엘은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길을 밟는 사람처럼 발끝과 눈빛에서 불필요한 흔들림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멈춰 선 자리 대전 앞 돌선 위에서 다리오와 눈이 마주쳤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지금 두 사람 사이에 구원을 주지 못한다. 대신 왕은 절차를 말없이 열었다. 죄목은 법이 정했고 형벌은 법의 그림자가 정했다. 호위가 다니엘의 허리띠를 가볍게 잡았다. 끌지 않았고 몰지 않았다. 다니엘은 스스로 걸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회랑의 천장에 얇게 닿았다가 흩어졌다. 어떤 눈은 연민이었고 어떤 눈은 안도였다. 연민은 자신을 닮은 자를 알아보고 안도는 자신이 그 자리가 아님을 확인한다. 다리오는 그 두 눈길을 동시에 보았다. 법이 서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도시가 자신을 들여다본다. 오늘 도시의 얼굴은 낯설었다. 사자굴은 성벽 바깥, 바람의 길이 더 곧은 지대에 있었다. 바닥은 바람에 깎인 돌로 정리되어 있었고 굴 입구에는 반쯤 굳은 흙냄새와 짐승의 천이 엷게 배어 있었다. 관리가 봉인용 돌을 끌어다 대고 줄을 걸어 당기는 동안 다리오는 굴의 어둠을 오래 바라보았다. 어둠은 빈 것이 아니라 차가운 생명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가까이 선 병사들이 숨을 고르게 맞추었다. 긴장할수록 숨은 고르게 해야 칼이 흔들리지 않는다. 전장에서 배운 가장 단순한 살아남음의 법칙, 문서. 왕이 짧게 말했다. 서기관이 다가와 형식을 낭독했다. 메대와 바사의 법에 따라 서약의 달에 금한 간구를 어긴 자를 처벌함.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함. 단어들은 돌처럼 단단했고 돌은 곧 문이 되었다. 다니엘이 굴 입구에 섰다. 그의 옆 얼굴에 서쪽 빛이 짧게 스쳐 지나갔다. 일생의 많은 시간을 제대로 쌓아 올린 사람의 얼굴, 아쉬움도 과장된 의연도 없이 단정한 선들. 다리오는 그 얼굴을 보며 마음속 어딘가의 모래가 미세하게 무너져 내리는 감각을 느꼈다. 돌문이 움직이기 전 왕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순간 호위의 손이 본능처럼 검집을 만졌다가 떨어졌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곧게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네가 늘 의지해온 그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를. 이는 명령도 판결도 아니었다. 왕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망이었다. 소망은 법이 되지 못하지만 때때로 법보다 오래 남는다. 다니엘은 답하지 않았다. 다만 머리를 아주 가볍게 숙였다. 그 한치의 숙임이 긴 세월의 신뢰를 짧게 보여주었다. 돌문이 밀렸다. 굴의 입구가 어둠으로 채워지기 직전 사자의 낮은 숨소리가 한 번 울렸다. 돌은 제자리를 찾았고 틈은 사라졌다. 봉인용 지늘기 고르게 발라졌고 먼저 귀족들의 인장이 이어 왕의 도장이 눌렸다. 인면이 돌에 닿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되돌릴 수 없음이 문 앞에 한 번 더 새겨졌다. 절차는 완성되었다. 형식은 사람을 뒤로 물리고 법을 앞으로 세웠다. 그날 저녁 궁정의 음악은 금지되었다. 음식은 간단히 치워졌다. 등불만 낮게 타올랐다. 다리오는 넓은 방을 오갔다.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았다. 앉으면 생각이 눌리고 눌린 생각은 곧 자기 변명을 낳는다. 그는 서서 생각했다. 내가 세운 기둥이 나의 팔을 묶는가 아니면 나의 팔이 기둥을 붙드는가. 낮에는 기둥이라 믿었던 것이 밤에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밧줄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야 했다. 시간이 깊어지자 서기관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폐하, 음악을 부르시겠습니까? 다리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음악은 마음을 덮고 덮인 마음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오늘은 흐려진 판단이 작은 틈을 만들고 그 틈이 내일의 법을 썩게 할지 모른다. 그는 금식을 명했고 궁정은 조용히 그 침묵의 리듬에 맞추어 숨을 쉬었다. 빈 그릇과 닫힌 현악기 사이로 밤의 공기가 느리게 흘렀다. 왕은 창가에 서서 동쪽을 보았다. 성벽의 망루에서 교대의 불빛이 점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은 본능처럼 반지를 만졌다. 낮에 도장을 찍을 때 느꼈던 차가운 매끈함이 다시 손끝에 살아났다. 반지를 벗어 손바닥에 올려보니 무게는 변함이 없었다.
달라진 것은 그 무게를 느끼는 마음이었다. 낮에 반지는 권유였고 밤에 반지는 질문이었다. 그는 반지를 다시 끼우며 아주 낮게 속삭였다. 법을 흔들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잊지 않는다. 말의 마지막이 바람 속에서 사라졌다. 한밤중 문지기가 숨을 줄여 들어왔다. 폐하 굴 앞의 경비는 흔들림 없습니다. 다리오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또 하나를 물었다. 돌무는 문지기가 답했다. 봉인 온전 인장 훼손 없음. 왕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절차가 지켜진다는 사실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밤이었다. 그러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밤은 더 나쁜 밤임을 그는 알았다. 그는 문지기를 돌려보내고 다시 걸었다. 걸음은 방의 모서리를 따라 네모를 그렸다. 그 네모는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만드는 울타리였다. 새벽녘 눈꺼풀이 무거워질 즈음 다리오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짧은 사이에 굴 안의 그림이 마음에 그려졌다. 어둠의 숨, 단단한 돌, 짐승의 낮은 울림, 그리고 한 사람의 침묵. 그는 그 침묵이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오랜 습관의 침묵이기를 바랐다. 제때 말하고 제때 침묵하던 사람, 오늘 밤 그의 침묵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 왕은 대답을 가질 수 없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날이 밝는 일뿐이었다. 동쪽 하늘이 잿빛에서 옅은 우유빛으로 바뀌기 시작하자 다리오는 이미 문턱을 넘어 있었다. 신하가 급히 뒤를 따르며 옷자락을 추슬렀다. 폐하, 준비를. 왕은 손을 내저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복도의 차가운 돌이 그의 발바닥을 깨웠다. 성문을 지나 바람이 더 고든 길로 접어들자 공기의 온도가 한 번에 내려갔다. 숨이 선명해졌다. 밤을 버틴 자만이 가지는 걸음이 그의 다리에 실렸다. 사자굴 앞 경비들이 일제히 활처럼 숙였다. 봉인은 그대로였다. 왕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목이 아닌 가슴에서 소리를 끌어올렸다. 다니엘, 이름은 돌과 어둠과 아침 사이를 가르며 내려갔다. 그 한마디에 그의 밤이, 그의 법이, 그의 마음이 모두 실렸다. 대답은 아직 없었다. 어둠은 한순간 더 깊어지는 듯했다. 왕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목소리가 다시 흘렀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섬기던 다니엘이여. 말이 절벽 끝에서 멈췄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바로 이 다음 숨이 그의 어젯밤 모든 고민의 모양을 바꿀 것이었다. 굴 안에서는 아직 아무 소리도 올라오지 않았다. 새벽의 빛이 돌문 가장자리를 얇게 감쌌다.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다리오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또 한 번 한 글자씩 떼어내듯 이름을 불렀다. 다니엘. 그 울림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왕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기서 이야기는 아직 멈춘다. 문은 닫혀 있고 이름은 불려졌다. 대답은 다음의 시간에게 맡겨져 있었다. 돌문 가장자리에 새벽빛이 한 겹 더 얹힐 즈음 왕의 마지막 음절이 굴 속으로 새우며 들었다. 바람은 끊어지지 않았고 경비들의 숨은 일정했다. 그 침묵의 끝에서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올라왔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어둠의 깊이에서 나온 말은 떨리지 않았고 지나치게 높지도 않았다. 다리오는 본능처럼 돌문 앞으로 더 다가섰다. 등 뒤에서 호위들의 숨이 동시에 흔들렸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굴 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그분 앞에도 왕 앞에도 무죄하였나이다. 짧고 분명한 보고 그 음성 속에는 밤을 건너온 사람의 천이 있었다. 다리오의 가슴에서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한 번에 풀렸다. 그는 손을 들어 본긴 점검을 지시했다. 인장은 온전했고 진흙의 금이 벌어지지 않았다. 형식은 살아있고 그 형식 속에서 생명이 대답하고 있었다. 돌문이 천천히 밀렸다. 굴 속의 공기가 차갑게 밖으로 흘렀다. 어둠이 슬며시 물러서자 거친 바닥과 벽,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다니엘이 광으로 나왔다. 그의 옷자락은 어둠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으나 찢김이 없었고 팔과 얼굴에는 이빨 자국이나 긁힌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경비가 급히 다가가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사양했다. 제때 멈추고 제때 걷던 그 걸음으로 그는 바깥 공기를 첫숨에 깊게 들이마셨다. 다리오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놀람 그리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경외가 섞여 있었다. 사실이구나. 그의 말은 기록이 아니라 증언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속삭였다.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라. 자신에게 건 말이었다. 기적 앞에서 인간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무너진 마음은 판단과 질서를 흐리게 한다. 오늘 그는 마음을 낮추되 질서를 무너지게 하지는 않으려 했다. 절차가 이어졌다. 서기관이 가까이 와 확인을 기록했고 굴가의 관리가 봉인의 상태와 개봉 시각, 왕의 도장 확인을 순서대로 적었다. 형식은 차갑지만 그 차가움이 오늘은 왕의 기쁨을 보호해 주었다. 감정이 서류를 압도하지 않도록, 서류가 감정을 삼키지 않도록 두 무게가 같은 저울에 얹혔다. 다리오는 즉시 명을 내렸다. 그를 끌어오게 한 자들, 신속히 회랑의 끝으로 전령이 달려나갔다. 잠시 뒤 전날 서늘한 음영에서 속삭이던 얼굴들이 하나둘 대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빛은 급히 꾸민 평정과 깨알 같은 계산으로 반짝였다. 그러나 오늘의 공기는 어제의 공기가 아니었다. 왕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방향이 분명했다. 너희가 서문과 증언으로 법을 들어 올렸거늘 그 법이 오늘 사람의 생명을 거짓으로 겨냥한 것이 드러났다. 증인 대조가 있었다. 서기관은 전날의 진술과 시간대를 읽어내렸고 경비의 순번과 복도 통과 기록, 점토판의 필체와 강역까지 확인했다. 젊은 서기관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다. 다리오는 단 한 번도 고함을 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세운 절차를 그대로 걷게 했다. 절차는 마침내 음모의 가장자리를 드러냈다. 서로 다른 인장의 귀퉁이에 남겨진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표식들, 빛을 기울여야만 읽을 수 있는 그러나 읽고 나면 부정할 수 없는 흔적.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법은 울타리이자 고삐다. 왕은 이틀 전에 문장을 짚듯 말했다. 오늘 그 법을 울타리로 밀치고 고삐로 끄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법으로 답하라. 처벌은 기록된 규례에 따라 내려졌다. 말은 간결했고 집행은 빠르되 무질서하지 않았다. 음모의 중심에 서 있던 이들과 그들의 가문은 차례로 끌려나갔다. 굴 앞에 바람이 한 번 더 차갑게 흔들렸다. 사자들의 낮은 울음이 짧게 섞였다. 더 이상의 묘사는 기록되지 않았다. 법은 복수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고 오직 질서의 목소리로만 말했다. 도시는 그날 오전 두 개의 다른 소식을 동시에 들었다. 하나는 살아 돌아온 노인에 대한 놀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음모의 종결에 대한 소문이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두 가지 빛이 교차했다. 연민과 안도, 어제와 같았으나 이유가 바뀌었다. 연민은 어둠 속에 한 사람을 떠올렸고 안도는 법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 흔들림 없음이야말로 오늘의 평온을 지탱했다. 전고가 가까워지자 다리오는 대전의 높은 층계를 천천히 올랐다. 오늘은 앉았다. 이틀 사흘을 비워둔 자리, 그가 스스로를 시험하듯 멀리하던 의자였다. 의자 등받이의 차가움은 여전했으나 그 차가움 속에는 더 이상 밤의 포박이 아니라 아침의 절제가 있었다. 그는 서기관에게 명했다. 조서를 쓰라. 이 도성과 모든 관할에 반포하라. 문장은 정제되었다. 말은 적되 뜻은 분명해야 했다. 서기관이 받아 적었다. 메대와 바사의 왕 다리오는 온 땅과 각 민족과 언어를 쓰는 자들에게 고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더욱할지어다.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의 나라와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하시고 건지시며 표징과 기사를 행하신다. 이 하나님이 그의 종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 조서는 길지 않았다. 칭송은 과장되지 않았고 단정했다. 다리오는 법의 언어를 빌려 증언의 사실을 선포하게 했다.
반지의 인면이 다시 빛을 받았고 도장이 눌렸다. 돌이 아니라 말에 찍힌 도장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이 도시에 새로운 기둥 하나를 세웠다. 사람들은 기둥의 소재를 만질 수 없지만 그 그림자 아래서 쉬는 법을 배운다. 조서가 전령들의 손으로 나뉘어갔다.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박자로 멀어졌다. 성문과 시장, 우물과 신전, 어제와 같은 장소들에 오늘은 다른 음성이 놓였다. 그 음성은 왕의 천을 조금 머금고 있었다. 왕좌에 앉은 다리오는 그 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으나 말의 파문이 어디로 퍼져나갈지 알고 있었다. 두려움으로 묵지 않고 사실로 세우는 질서, 그가 오늘 선택한 길이었다. 다니엘은 잠시 대전에 머물렀다. 왕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네가 늘 의지해온 분이 오늘 너를 지키셨다. 다니엘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밤을 건너온 사람의 호흡은 느긋했으나 가벼운 들뜸이 없었다. 제때 침묵의 사람, 그의 침묵은 오늘 왕에게 불편이 아니라 안정이 되었다. 오후로 접어들자 궁정은 다시 일의 흐름을 찾았다. 상인들의 저울은 여전히 같은 무게를 달았고 우물가의 명부는 차례대로 사람을 불렀다. 창고의 봉인은 이중으로 점검되었고 성문에서는 다른 억양의 구호가 변함없이 교대했다. 도시는 기적을 이야기했으나 질서로 살았다. 다리오는 그 사실에 조용히 안도했다. 기적은 마음을 흔들고 질서는 발을 놓이게 한다. 오늘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였다. 흔들린 마음과 놓인 발. 해질녘 왕은 짧은 회의를 열었다. 보고는 간단했다. 사자굴의 봉인, 조서의 반포, 음모자 처벌의 종결, 시장과 우물의 동요 없음. 마지막 서기관이 선을 그으며 덧붙였다. 백성들 사이에서 한 분께로 모인 달이 두려움의 표지가 아니라 평안의 표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같은 말이어도 누가 그 말을 비추는가에 따라 그림자가 달라진다. 오늘 그 말은 두려움의 그림자를 벗었다. 밤이 궁정의 기둥 사이로 스며들 때 다리오는 잠시 홀로 남았다. 낮에 분주함이 물러나자 아침의 음성, 돌문 앞에서 들은 그 첫마디가 다시 귀에 또렷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는 그 인사말 속에서 왕을 향한 아첨의 냄새를 맡지 못했다. 대신 한 인간이 질서와 신앙 사이에서 택한 고듬을 들었다. 그 고듬이 오늘 그의 나라를 흔들지 않고 오히려 곧게 세웠다. 그는 창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망루의 불빛이 규칙적으로 옮겨 다녔다. 질서의 호흡이 다시 균일해지고 있었다. 오늘의 마지막 생각은 간단했다. 왕국을 다스리는 일은 때로 칼로, 자주 법으로, 그러나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반지를 가만히 돌렸다. 금속의 무게는 변함이 없었다. 변한 것은 그 무게를 지탱하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는 앉았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내일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오늘의 기적을 빈 종이에 과장 없이 옮겨놓는 일, 조서가 닿지 못한 변방까지 질서의 박자를 잇는 일,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한 임명에 대한 최종 확인. 밤은 깊어졌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침에 이어진 저녁처럼 오늘의 끝은 자연히 내일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밤이 깊어지면 궁정의 기둥은 더 길어지고 그림자는 더 조용해졌다. 조서가 온 땅으로 퍼져 나간 뒤 며칠, 다리오는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하지 않았다. 전령의 말 발굽 소리가 작아질수록 도시는 다시 일의 호흡으로 돌아갔다. 우물의 줄은 질서 있게 이어졌고 창고의 봉인은 이중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문에서는 서로 다른 억양의 구호가 변함없이 교대했다. 사람들은 기적을 이야기했고 손은 일을 계속했다. 왕은 그 이율 이일르 사이에 서 있었다. 기적을 기억하되 질서로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리. 다리오는 새벽마다 대전의 바닥을 천천히 걸었다. 돌의 냉기는 여전했고 등바디의 차가움도 변함없었다. 달라진 것은 그 차가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식이었다. 그는 반지를 만질 때마다 낮과 밤의 무게를 함께 떠올렸다. 낮에는 법이, 밤에는 양심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두 손을 서로 맞물리게 하는 법을 조금 더 배운 듯했다. 왕국을 세우는 것은 칼과 도장만이 아니며 칼과 도장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마음이다. 그는 소수의 사람만 부르는 작은 회의를 자주 열었다. 서기관들, 우물과 창고의 실무 책임자, 장인 대표, 시장의 원로, 그리고 때로는 다니엘. 큰 논쟁이나 장황한 칭송은 없었다. 조용한 질문과 짧은 대답, 그리고 빈틈을 메우는 침묵이 자리했다. 다니엘은 말이 적었고 그 적은 말은 모서리가 닳아 둥근 돌처럼 불필요한 상처를 내지 않았다. 왕은 그 둥근 돌을 의자 다리 밑에 받치는 조각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으나 없으면 기울어지는 조각. 한 번은 우물물길에 이견이 생겼다. 서기관은 기록의 표준을 내세웠고 장인은 땅의 습성을 말했다. 서로의 말은 맞았으나 맞서문 이를 늦췄다. 다리오는 둘의 말을 끝까지 듣고 다니엘을 돌아보았다. 노인은 간단히 제안했다. 표준은 종이에, 습성은 땅에 있습니다. 표준은 모든 우물에 동등해야 하고 습성은 우물마다 다릅니다. 검증의 날을 정하시고 그날 각 우물의 물기를 표준으로 측정하되 습성으로 보정하십시오. 방 안의 긴장이 느슨해졌다. 표준과 습성, 서로 다른 기둥이 하나의 지붕을 받치도록 만드는 방식. 다리오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법은 울타리요, 삶은 길이다. 울타리가 길을 끊지 않게, 길이 울타리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게, 그 균형이 왕의 몫이다. 그는 서약의 달의 이름을 남겨두되 뜻은 바꾸었다. 이제 그 달은 두려움을 시험하는 달이 아니라 평안의 표지로 불렸다. 신전 앞의 공포는 줄었고 우물가의 다툼은 빠르게 진정되었다. 조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과장은 줄고 사실의 문장이 늘었다. 다리오는 과장의 달콤함을 경계했다. 달콤함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취한 사람은 법을 그릇된 영광으로 오해한다. 그는 짧고 단정한 말을 사랑했다. 짧은 말일수록 되돌아보기가 쉽고 되돌아볼 수 있는 말만이 오래 견딘다. 어느 저녁 왕은 혼자 대전의 돌선을 바라보았다. 처음 이곳에 서던 밤 그는 선을 넘지 않았다.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그 선. 이제 그는 가끔 선 위에 발끝을 올린 뒤 다시 내렸다. 넘지 않는 것은 조심이지만 연경, 서성이는 것은 두려움이다. 다리오는 알았다. 두려움을 배운 왕과 두려움에 묶인 왕은 다르다는 것을. 그는 두려움을 배웠다. 밤을 버티는 법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법으로, 되돌릴 수 없음의 차가움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기 위한 이유로. 그는 다니엘에게 직함을 얻는 일을 서둘러 꾸미지 않았다. 대신 자리와 일을 먼저 줬다. 보고의 겹침, 도장의 교차, 신전 10분의 1의 흐름, 우물과 창고의 운영 규범, 그 모든 곳에 다니엘의 이름이 확인과 보정으로 남았다. 사람들은 천천히 이해했다. 이름의 높이는 목걸이로 드러나지 않고 일의 모양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왕도 이해했다. 하루가 두 날이 되지 않으려면 칭송이 먼저가 아니라 구조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멀리 변방에서 가뭄 소식이 올라왔다. 창고에 봉인을 풀 때 두 개의 도장은 고르게 눌렸고 셋째의 기록은 분명했다. 공급은 질서 있게 흘렀다. 약한 마을부터 순서가 서었다. 법의 울타리가 가시가 아니라 그늘이 되는 순간이었다. 다리오는 창고 관리의 보고서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가만히 손을 모았다. 반지는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에는 이제 사람을 덜 베는 날의 안도감이 깃들었다. 그날 밤 그는 다니엘과 함께 짧은 길을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정원의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잎을 가볍게 떨었다. 다리오는 묻지 않았던 질문을 드물게 입에 올렸다. 그 밤 굴 안에서 네가 들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다니엘은 길게 생각하지 않았다. 잠잠함이었습니다. 왕은 그 한 단어를 오래 씹었다. 잠잠함, 바람이 없는 정적이 아니라 폭풍 뒤에 찾아오는 질서의 숨. 그 잠잠함이 밤을 지나 그의 마음에도 내려앉은 듯했다. 시간은 흘렀다. 도시는 기적을 기록했고 질서로 살았다. 왕의 이름은 조서의 하단에, 다니엘의 이름은 확인란 옆에 자주 나타났다. 두 이름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한 뜻을 말하고 있었다. 왕은 밤마다 반지를 벗었다 끼우며 자신에게 되뇌었다. 되돌릴 수 없음은 칼이 아니라 기둥이어야 한다. 기둥은 무너진 지붕을 다시 받치고 사람은 그 아래서 잠을 잔다. 왕의 소임은 기적을 강요하는 신이 아니라 잠을 지켜주는 질서였다. 어느 마지막 저녁 왕은 대전에 홀로 앉았다. 창밖에 망루 불빛이 규칙적으로 이동했고 우물가에 늦은 물 깃는 이들이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소란이 없는 도시는 가벼운 숨소리로 존재를 증명한다. 그 숨을 지키는 일이 왕의 영광이라면 그 영광은 텅 빈 칭송이 아니라 무사, 우스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것이다. 무사한 밤, 무사한 시장, 무사한 아이들의 잠, 그 무사를 위해 때로는 되돌릴 수 없음을 누르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누른다. 오늘도 그는 그 둘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기관을 불러 짧은 문장을 남겼다. 긴 칭송도 아니고 무서운 금령도 아니었다. 단정한 한 줄. 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은 법과 더불어 선해져야 한다. 서기관은 그 문장을 돌처럼 새겼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다. 다리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선 앞에 섰다. 처음 이곳에 서던 밤의 냉기가 어렴풋이 발등을 스쳤다. 그는 이번에는 선을 조용히 넘어 왕좌에 걸터 앉았다. 오래 피하던 그 자리, 이제 그는 그 자리를 의자가 아니라 책임의 모양으로 보았다. 앉아있으면 굴림이 아니라 지켜봄이어야 했다. 창을 스치는 바람이 잦아들 때 그는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두려움을 배웠으니 이제는 올바르게 두려워할 것. 신의 앞에서, 법의 앞에서, 사람의 앞에서 그는 같은 무게의 고개 숙임을 기억하려 했다. 그 숙임이 그가 남길 유산이었다. 칼과 금과 돌이 아니라 잠잠함을 지켜주는 질서, 되돌릴 수 없음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붙드는 마음. 끝맺는 권면, 시청자에게 이 긴 이야기를 다 들은 그대요. 오늘 그대의 삶에서 되돌릴 수 없음은 무엇인가요?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 찍은 선택, 한 번 누른 서명, 그것들이 누군가의 밤을 밧줄로 만들지, 기둥으로 만들지. 그 결정은 우리 마음의 방향에서 오지요. 다리오가 배운 두려움처럼 우리도 올바르게 두려워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약한 자를 위한 울타리, 강한 자를 위한 고삐, 그 두 마디를 오늘 내 일에, 내 관계에, 내 책임에 대입해 보십시오. 법과 질서를 사랑하되 사람을 잊지 않는 방식으로 오늘 그대의 집과 일터, 공동체에 무사 우스가 깃들도록 그대의 말과 결정이 기적을 강요하지 않고 잠을 지켜주는 질서가 되기를, 그렇게 한 걸음, 한 문장, 한 서명으로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책임을 높이며 잠잠함을 지키는 사람으로.